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갔을 때도 사실 정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공도 정치 외교학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만족을 찾다 보니, 또 만족을 가지다 보니 사실 정치로 관심을 돌리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하는 의원님께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보좌관을 종합예술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딱 정해진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들을 그때그때 다 완수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보통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보좌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슈들을, 특히 민원 같은 이슈들을 정부기관과 협의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 일하진 않았지만 여기 일하면서 어떤 혜택이 있나? 이런 것들은 느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민원들은 실질적으로 되게 공감하게 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를 겪고 있거나 정의롭지 못한 어떤 국가기관에 의한 것들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때 사실 어떤 보람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법안들을 발의해야 되는데, 신념을 가지고 준비한 법안들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가장 보람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 국가겠죠. 정부일 것인데, 이런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관찰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다양한 관계와 협상을 통해서 일을 관철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 성향과는 좀 안 맞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워라밸을 따지면서 일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일을 잘 해내야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우선순위여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었고, 이건 사실 패션업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처음에 제 소개를 했을 때 강아지 한 마리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아지를 보살피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라도 워라밸을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패션업계에서 일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머니를 열어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사람들의 표를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모시는 국회의원님을 어떻게 호감 가는, 또는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보좌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어떤 논리적인 언어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어떤 균형 감각이 필요할 텐데요. 그거는 패션업계에서의 일이나 국회 보좌진에서의 일이나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어서 딱히 슬럼프에 빠질 기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때그때 힘든 부분을 해소하거나 그때그때 잘했던 부분들을 제 스스로 칭찬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서 좀 해소를 했던 것 같고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술이든 식사든 어떤 좋은 음식, 좋은 술을 마시면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패션업계의 일이든 이제 국회에서의 일이든 워낙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조마조마한 순간이 있는 작품은 잘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나 인턴 같은 그냥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팝콘 영화를 주로 봅니다.
힐링터뷰라는 컨셉, 이 주제가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힐링터뷰를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 어떤 선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들어보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헬스 트레이너 같은 분들은 사실 건강이 중요해진 시대에 너무나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일 같은데,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라던가 즐거움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남이프님과 인터뷰였습니다. 패션 바이어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업무 경험을 잘 공유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두 직업 간에 사람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영화 인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우리가 팀 내에서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링커라고 하는데요. 그 링커들의 링커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보통 이 링커십 교육을 할 때 영화 인턴을 많이 사용하고요. 흔히 우리가 링커라고 한다면 팀 안에서 이런 의사결정의 권한은 없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또는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뭐 과장님, 차장님들이 링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보다는 직위가 낮더라도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면 우리가 링커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영화 인턴에서는 벤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벤은 이제 40년간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에 온라인 쇼핑몰의 시니어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창업자인 줄스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줄스는 고령의 시니어 인턴인 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내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도 주지 않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벤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던 책상을 치운다거나 또는 물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수레를 끄는 직원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나 생활에 고민이 있는 동료를 도와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다거나 또는 여자친구가 좀 마음 상했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조언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줄스와 그의 어머니 간의 이메일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팀을 꾸리고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해프닝을 잘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줄스는 이제 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업무에 관한 고민들, 인생에 관한 고민들을 이제 그와 나누게 됩니다.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자는 이런 주주들의 의사를 이제 줄스가 고민을 하게 되죠. 또는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들어주고 나름의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좀 영화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사실 다 영화상의 이야기죠. 허구인데요. 어떤 관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른들의 동화라고 했습니다. 실제 벤처럼 현명한 팔로워가 드물고 또 줄스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리더 또한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인 것 같아요. 서로가 직장과 인생에서 어떤 리더와 팔로워라고 하는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관계를 유대감을 잘 형성하다 보면은 일로 만난 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벗어나서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난 좀 소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영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힐링터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각자가 동료들을 이해하고 또 벤처럼 이런 작은 구심점이 되어 간다면은 우리가 좀 더 따뜻하고 건강한 이런 직장 생활들, 일상 생활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째 힐링터뷰는 마무리하고요.
8번째 힐링터뷰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인터뷰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최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